전 시장의 잘못으로 피해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하고 시민과 피해자분에게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이 문제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 그만큼 부산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박하다. 부산 경제를 망치고 미래 발전을 막았던 국민의힘에게 시장 자리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 여는 호라살과로 부산일보 닫는 호라살과로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찔러보고 후보자 면면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라이브 토크쇼 매운맛 인터뷰를 진행한다. 매일 낮 12시 여는 호라살과로 부산일보 닫는 호라살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매운맛 인터뷰의 5번째 초대 손님은 박인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다. 박 후보는 22일 낮 12시 여는 호라살과로 부산일보 닫는 호라살과로 스튜디오에서 부산일보 이현호 정치부장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매운맛 인터뷰에서 오갔던 질의응답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큐. 출마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눈에 띄는 상승세가 없다. 이대로면 무난하게 김영춘 후보로 최종 결정되는 것 아니냐. A.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선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주부터 있었던 TV 토론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도 토론 일정이 이어진다. 당원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시기다. 김영춘 후보가 가장 앞서 있지만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수가 절반을 넘는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 제 지지율은 조금씩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여론조사는 원래 추세가 중요하다. 본선에 나갔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 있겠는가,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누가 가장 잘 싸울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실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 낡은 정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선거를 보여줄 때다. 민주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동안 부산의 정치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30년간 독점했다. 부산 시민들은 2016년 총선에서 일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폭 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줬다. 그 다음 총선에서는 다시 민주당을 향한 지지를 유보했다. 2018년에 민주당에게 준 기회는 오거돈 전 시장의 잘못으로 날려버렸다. 이어 있었던 총선에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거기에 적합한 후보가 저 박인영이다. 큐. 연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오버랩된다는 평가도 있다. 박형준 후보를 저격하기 위해 후보로 나선 것 아닌가. A. 그건 아니다. 이번 선거는 불행하게 시작됐다. 선거를 통해 변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부산에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30년간 부산을 독점한 정당은 부산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았다. 민주당은 자기의 잘못으로 기회를 놓쳤다. 부산 시민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여기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완전히 변신한 민주당으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 시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를 해야 한다. 기득권, 끼리끼리 정치로는 도전도 변화도 없다. 공천이 곧 당선이었던 과거에는 시민 눈치 볼 필요 없었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고 민주당이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낡은 정치는 깨야 한다.
박형준 후보는 낡은 정치의 대명사다.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박 후보의 실체를 아셔야 한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낡은 정치에 대한 비판이다. q. 부산 추락의 원인을 특권의식으로 뭉친 기득권 정치에 있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시청과 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오거돈 전 시장 체제에서 부산 몰락이 가속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다. A. 그래서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는 박인영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오 전 시장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진 후보라기보다는 용병이었다. 정통 민주당다운 가치와 민주당다운 과정, 민주당다운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 오 전 시장과 손잡았던 과거의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오거돈 시정이 큰 성과를 못 냈다는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묵었던 부산시정 변화하는데 시간이 충분치는 않았다. q. 박인영 후보는 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시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잃을 것 없는 선거라 사력을 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 A. 이 문제로 시민들이 비판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다. 저는 지난 15년간 구의원, 시의원으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실의 문제에 가장 민감했던 정치인이다. 최종 후보가 되면 시의원을 사퇴하도록 하겠다. 후보가 안 되면 다시 시의회에 가서 현실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도 남겨져 있다. 후보가 반드시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q. 노무현의 꿈과 문재인의 의지를 실현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민보다 당원을 보고 움직이는 것인지. A. 모든 후보들이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말한다. 크게 가덕신공항, 북한 재개발, 국제금융도시 등 세 가지다. 이는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선 공약집에 보면 지금 후보들이 말하는 게 그대로 있다. 20년을 내다본 해안이다. 이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지금 노 전 대통령이 있었다면 부산의 20년 뒤는 어떻게 내다볼까? 2040년의 미래는 어떨까 꿈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의 전 현직 대통령의 성과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분들이 꿈꿨던 방식대로 미래를 꿈꾸자는 것이다. 두 분이 부산에 해준 일들이 정말 많은데 진노, 신문이라는 이름만 남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도 있다. 큐 시장 후보로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A. 부산시장 후보라면 부산 시민들의 고민에 천착해야 한다.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시민들이 가슴 뛰게 하는 미래를 그리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코로나 극복의 우선순위가 이다. IMF 사태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걸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과 고통이 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이 그런 시기다. IMF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부산의 관광, 마이스 산업, 자영업, 여행, 숙박 등등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산시 예산 3조 원을 조정해서 이분들에게 빠지는 곳 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의 문제점은 도시계획 따로, 산업계획 따로, 시민 따로, 교통체계 따로 노는 정책에 있었다. 도시 전체를 놓고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공간과 산업, 교통 인프라 등을 재배치해야 한다. 그 계획은 앞으로의 공약에서 차차 발표하겠다. q. 부산시청사를 북한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재정, 시민합의 등 여러 문제가 있는 사안인데 너무 쉽게 공약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A. 부산은 공간 재편이 필요한 도시다. 북항 재개발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북항 2단계 재개발과 원도 심대개조, 철도시설 이전 등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축이 만들어진다. 산업, 관광, 생활, 일자리의 축이다. 시청사 이전은 상징적인 의미로 필요하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은 관광 레저 비즈니스가 융합되는 부산의 새로운 얼굴 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청사가 이전하는 정도의 의지를 보여줄 때 북한 재개발, 원도 심대개조, 철도시설 이전이 설레는 꿈이 될 것이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얘기할 때 산업은행, 한국은행까지도 이전을 요구한다. 이 정도의 결단을 요구하는데 시청사를 옮기지 못할 이유 없다. 현재의 연제고 시청 자리는 어떻게 새롭게 개발할 것인지 구상하면 된다. 부산시청사는 행정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산의 얼굴이자 시민들의 중심 기관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공간에서 열어야 한다. q. 오 전 시장의 성비위로 촉발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여성 시장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국민의힘 현주 후보 역시 여성 시장론을 들고 나왔다. 차별점은 무엇인가? A. 오 전 시장의 잘못으로 이번 선거가 시작됐다. 회피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부산시, 여성가족부 등 많은 곳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가해자 엄중 처벌 시스템도 세워야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권위주의로 여성을 누르던 과거의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남녀가 불평등한 과거의 성문화도 없애야 한다. 시장이 되든 되지 않든 어디에선가 반드시 해나가겠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그 사건에만 한정하기에는 엄중함이 크다. 부산은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새로운 기회의 시대이기도 하다. 20년 후를 내다봐야 할 때인데 그 사건 하나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 저는 국민의힘 연주 후보처럼 기회주의적 선택을 한 적이 없다. 이 후보는 당을 옮기고 지역을 옮기는 등 유불리에 따라 선택을 바꾸는 후보였다. 기회주의적인 정치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저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불린다. 노 전 대통령 재직 당시에는 친노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태족이라 불릴 만큼 세력이 축소되기도 했다. 저는 그때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후보와는 확연히 다른 정치인이다. q. 후보 가운데 유일한 지방대 출신이다. 지방대를 살릴 묘안이 있나? A. 역대 부산시장 중에서도 부산 지역 대학 출신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올해 수능 이후 대학 지원율 보면 지방대 지원율 자체도 떨어지고 중도 포기율도 높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수도권으로 대학을 간 청년들이 부산에 일자리 생겼다고 내려오나? 그렇지 않다. 지방대 문제는 취업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을 부산에 육성해야 한다. 지금 100위권 대학은 전국에 하나도 없다. 첨단 지식을 공부하려면 부산에 와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까지 학력을 얻어내야 한다. 내일 발표할 공약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그 정도 가슴 설레는 꿈은 꿔도 된다. 큐.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는 삼성 계열사를 유치하겠다는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다. 어떻게 평가하나? A. 꿈을 그리는 일은 좋다. 하지만 대기업의 기대는 방식은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부산의 자영업 종사자는 40만 명, 제조업 종사자가 20만 명이고 서비스업 비율은 74%에 이른다. 대다수 경제인구는 자영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대기업 유치한다고 이분들이 잘 되나? 그렇지 않다. 이분들의 일자리를 시내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 당장 부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영업, 서비스업,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한다. 또 가덕신공항, 엑스포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부산 인재 육성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만들어지면서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부산에 내려왔지만 일부는 유턴해서 서울로 돌아갔다.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있다. 애로사항을 해소해줘야 한다.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부산을 믿을 만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산은 바다도 있고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다. 창업 기반만 만들어지면 나머지 인프라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도시다. 안준영 기자 지영@포산.com